네, 시장이 보내는 신호 놓쳐서는 안 되겠죠? 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신호가 확실히 예전에는 노란불, 빨간불이었다면 좀 다소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차장님 시각에서 좀 읽어주세요. 네, 최근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청신호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 한 번 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고 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공급 충격이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왔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 화면 보게 되시면은 품목별로 인플레이션 기여도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연 소비 그리고 보복 소비 이런 부분들이 겹쳤고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에너지 이런 것들보다 서비스, 재화 이런 쪽의 물가 기여도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죠. 경제 주체의 기대 심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약화되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소비하는 이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잡으려고 하고 있는 소비가 꺾이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네, 기대 심리가 계속 소비를 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미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9%를 넘기는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초위험 구간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결국에는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가 돼서 강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는 신호들을 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고요. 일단 국제 유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가는 그림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꺾이는 국제 유가예요. 지금 5개월 새 한 27%가량 하락을 했고요. 간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달러를 하회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수요의 위축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의 원유 수요 자체가 감소가 됐어요.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유 쪽에 오히려 계획을 휴가를 바꾸거나 그리고 가지 않겠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얇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원유, 조금 증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오펙에도 증산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역대 최저로 증산을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하루에 10만 배럴씩 오펙 플러스에서 9월부터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좀 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일단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면은 유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중국이나 이런 쪽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에 FOMC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는 하지만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주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까지는 코스피 제대로 된 수급으로 7월 달에는 올랐으나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도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 말은 일단 수급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턴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8월 들어와서 이틀 동안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틀 동안 매수한 금액들이 거의 한 2천억에 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주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관점 자체가
FOMC 연준에서의 발언도 좀 바뀌고 있다라고 현 시장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두 개 준비를 해주셨는데 코스피 코스닥 지금 6월에 워낙에 좀 많이 밀렸고 그 앞으로 더 너무 되돌려 보더라도 워낙에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밀렸기 때문에 지난달 이번 달 조금은 반격한다 하더 해도 크게 또 회복된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위치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이 코스피 차트가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6월의 하락이 워낙에 깊었습니다. 코스피가 13% 넘게 빠졌고요. 7월에는 5.1% 반등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월에는 16.6%가 빠졌어요. 엄청나게 큰 하락폭을 보여줬죠. 그리고 7월에는 7.8% 반등하는 모습들이 또 나오면서 빠졌던 만큼 가파르게 7월에는 반등을 했는데 이게 8월에도 얼마나 반등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거기다가 연준 쪽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온다. 필요하면은 금리 인하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해주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거기다가 더불어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아도 좋은 거고요.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들이 자꾸 나온다라고 우려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준에서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약을 뿌려놓은 거죠. 필요하면 우리는 금리 인하 급격하게 올린 만큼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현재까지는 안도 랠리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가 지금 아니다라고 미국에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 견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마저도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일단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만한 요인들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 쪽까지도 선회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올 고용 지표 관련된 수치들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8월 들어와서도 코스피 주요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 매수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게 되면 펠로시 의장이 지금 대만 방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이 없이 좀 잘 끝났다라는 부분들, 지정학적 긴장감이 일단 일부라도 해소가 된 부분도 증시의 강세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달러 약세가 지속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바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환율도 일단은 급등했던 부분에서 좀 하락 쪽으로 돌아서면서 안정되는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탈을 조금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성장주의 좀 지속 상승 가능성을 현재 시점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인 거 보면은 게임주, NFT, 메타버스, 그리고 AR, XR 같은 쪽들, 어제는 전자 결제, 그리고 엔터 미디어까지 종합적으로 코스닥 쪽에 포진되어 있는 어떤 성장주라고 불리는 섹터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7월 들어와서 코스피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매수했던 부분들에서 지금 8월 들어와서는 코스닥의 지수 상승에도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중반부터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임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그 전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성장주들이 주목받지 못할 때 조선, 정유, 그리고 또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움직임 뚜렷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이쪽에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서 그동안 못 갔던 성장주들 쪽으로 옮겨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완벽하게 옮기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으로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시장 변화가 그리고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업종이나 종목별로 따라서 급격하게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조금 더 시장에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짧게 변경을 해주는 것도 결국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강하게 쏠려서는 안 되고 약간 좀 비율을 맞춰서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성장주와 또 기존에 강했던 경기 민감 섹터들 나눠서 좀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지수가 바닥에서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말씀해주신 시그널주로 물가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고요.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주도주가 지금 없고 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를 않아서 과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요. 차장님 보시는 시각으로 지수의 목표치 잡자면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상 조금 지수의 예측이 힘들긴 합니다. 네. 예측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거기다 경기 침체, 이쪽은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지수 레벨을 딱 정해놓고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주요하게 외국인 기관들이 일정하게 강도로 그리고 지속성 있게 매수하는 업종들. 코스피에서는 그런 쪽들이 전기전자라든가 운송 장비, 자동차 쪽이죠. 그리고 일부 의약품, 조선주 이런 쪽들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수 레벨을 딱히 정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종목과 업종, 섹터별로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르는 기준을 수급으로 주시네요. 외국인 기관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들이고 가는 업종들 이쪽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면서 다음 주도 대응 전략 잘 세워볼게요.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